물상대의성이 인정된다. 유치권에는 우물이 없다 그랬죠? 우물물추. 그래서 물상대의성, 물권청권 없다 그랬습니다. X. 2번 부동산의 불법 점유자도 부동산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이에 대해서 유치권이 성립한다. 불법 점유자 필요비 지출하도 유치권 성립하지 않는다. X입니다. 3번 유치권은 동사 및 유가증권에만 성립될 뿐이다. X. 물건에도 성립합니다. 동산, 유가증권 또 뭐라고요? 물건. 물건이 아니라 뭐라고요? 물건입니다. 물건에도 성립합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당사자 간의 유치권의 발생을 배제하는 특약은 무효가 아니라 유효. 유치권은 법정담보 물건인데 임의 규정이죠. 법정담보 물건에서 뭐라고요?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배제 특약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배제 특약이 가능합니다. 배제 특약은 유효. 5번 유치권 성립에 있어서의 점유는 직접 점유해야 된다. X. 간접 점유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간접, 직접 점유자를 통해서 간접 점유에도 유치권은 성립합니다. 예. 그래서 X입니다. 6번 전세권이 소멸한 후에 전세권자가 소유자와 합의 없이 목적물을 증축한 경우에 공사대금 채권, 박스, 공사대금 채권과 그 건물에 대한 결련성이 있다. 지금 합의 없이 목적물을 갖다가 증축한 것이니까 그 부분에서는 공사대금에 대해서 지금 유치권 행사할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전세권 소멸했죠. 전세권을 소멸했으니까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거기다가 또 증축까지 했어요. 그 공사대금 채권은 결련성이 없습니다. X입니다. 7번 임대인 갑과 임차인 을 사이의 계약 종료 시 권리금 박스 반환하기로 하는 경우에 권리금 반환 채권을 피담보 채권으로 해서 을은 건물에 대해서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 5. 권리금, 보증금, 매매대금 채권 전부 다 유치권 행사할 수 없지요. 8번 유치권자 갑이 채무자 승낙을 받아 유치물을 을에게 임대한 경우에 거기서 승낙 없이란 말을 보세요. 승낙 없이. 유치물을 을에게 임대한 경우에 을은 경매 절차에서 매수인 경락인에게 임대차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5입니다. 승낙이 없었기 때문에. 9번 건물 임차인이 점유할 권한이 없음을 알면서 박스 점유할 권한이 없다. 없음을 알면서 계속 건물을 갖다가 점유하여 유익비를 지출하는 경우에 비용 상환처권에 관해서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5입니다. 점유할 권한이 없으면 불법 점유자가 됩니다. 무슨 점유자가 된다고요? 불법 점유자가 됩니다. 그래서 유치권 성립하지 않고요. 10번 어떤 물건을 점유하기 전에 그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에 대해서 후에 채권자 그 물건의 점유를 취득하더라도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는데 자 이거 보세요. 이 물건과 점유에 관해서는 결련성을 문제 삼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결련성을 문제 삼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물건을 갖다가 점유를 했는데 채권이 발생을 해가지고 채권이 발생을 해서 점유를 했는지 아니면 점유하고 있다가 채권이 발생했는지 문제 삼는다 삼지 않는다 삼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 10번 어떤 물건을 점유하기 전에 동그라미 채권이 발생한 채권에 대해서 후에 채권자가 물건을 점유를 취득하더라도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성립한다. 점유와 채권과의 결련성은 문제 삼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11번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 없이 박스 채무자의 승낙 없이는 유치물 보존에 필요한 사용할 수 없다 그러는데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채무자의 승낙을 요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X입니다. 이 보존을 위해서 사용을 했는데 말이죠. 사용을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거기에 만약에 거주를 하면서 보존행위를 했다. 그러면 거주를 했기 때문에 부당이득으로서 차임 월세 지료를 내야 되는 문제가 생겨요. 예. 자, 그 다음에 12번입니다. 12번 피담보 채권에 변제받을 때까지는 누구에 대해서나 그 목적물을 유치하면서
대항할 수 있다. O입니다. 이걸 뭐라 그래요? 유치적 효력이라 그래요. 채무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목적물의 인도를 거주하는 걸 이걸 유치적 효력이라 그래요. 대항할 수 있습니다. O입니다. 13번 유치권에는 유치적 효력이 인정되지만 우선 변제적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우물이 없다 그랬죠? 예. 그래서 우선 변제적 효력은 없어요. O입니다. 14번 유치권에는 피담보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고 있어야만 성립한다. 그렇습니다. 변제기가 도래해야 되죠. O입니다. 15번 물건의 인도 청구 소송에서 피고의 유치권 항변이 인용되는 경우에 법원은 그 물건에 관해서 생긴 채권의 변제와 상환으로 물건을 인도할 것을 명해야 된다. O입니다. 자, 문제 12번 풀어보시죠. 시간은 30초입니다. 12번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당사자 사이의 유치권 배제를 배제하기로 한 약정은 유효다. 5입니다. 유치권은 법정 담은 물권이면서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배제 특이하기 가능해요. 유효 맞네요. 자, 두 번째 임차인의 부속 매출권에 따른 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임대 목적물에 대한 유치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유치물의 멸실훼손으로 인하여 소유자가 받을 금전 그 밖의 물건에 대해서 유치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요 3번을 뭐라 그럴까요? 요 3번을 물상대위라 그래요. 뭐라 한다고요? 물상대위. 유치물의 멸실훼손으로서 그 멸실훼손으로 인해 가지고 가치 변형물이 생겼다. 그 가치 변형물을 소유자가 받을 금전 그 밖의 물건에 대해서 유치권이 미치게 되면 물상대위성이 되는 건데 우물물추 없잖아요. 그러니까 물상대위성 물권 청구권 있어 없어요? 없잖아요. 이게 물상대위란 말이에요. 물상대위 3번이 물상대위성 없어요. 미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수가 뭐예요? 5. 4번 임차인은 권리금 동그라미 권리금 반환 청구를 담보하기 위해서 임차 목적물에 유치권 행사할 수 없지만 슬롯이 잘라요. 여기까지 맞습니다. 보증금 반환 청구를 담보하기 위해서 임차 목적물에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4번 틀렸죠. 5번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보존행위 박스 목적물을 사용한 경우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사용을 한 거 자체가 불법은 아니죠? 예, 불법은 아니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은 지지 않아요. 다만 사용을 했기 때문에 뭘 해야 된다고요? 사용료 그러니까 부당이득 반환으로서 지료 차임 월세를 내야 되는 문제가 생겨요. 예. 그래서 다만 이건 불법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5번 맞네요. 제8절 저당권입니다. 자, 채무자 이외에 제3자도 저당권 설정자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5입니다. 아까 가불병 3자 합의하면 3자명으로 저당권 등기된다 그랬죠? 예. 자, 그리고 3자가 저당 설정자가 되는 것은 물상보증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누가 될 수도 있다고요? 물상보증인이 저당권 설정자가 될 수 있어요. 5입니다. 두 번째, 채무자 이외 3자를 채무자로 등기할 수 있다. 그랬는데 채무자 이외 3자를 채무자로 등기할 수 있다. 일단 이거 담보를 3자로 제공할 수는 있지만 채무자는 3자로 등기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X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저당권 설정 계약에는 조건을 붙이지 못한다. 그런데 저당권은 이것은 단독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있습니다. 이기 때문에 붙이지 못한다. X.
그 3번에다 별표 쳐보세요. 자주 못 보던 지문이라서 눈에 안 익어 있습니다. 지문이. 4번 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에는 금전 채권에 한하지 않는다. 5입니다. 물품 채권이 변제기에 금전 채권으로 변하면 돼요. 다시 한번 물품 채권이 뭘로 변하면 된다고요? 금전 채권으로 바뀌면 돼요. 자, 그 다음에 5번째로 가서 등기된 임목이나 등록된 건설 기계 등은 저당권의 객체가 되니까 5입니다. 6번 불법 말소된 저당권 등기가 회복되기 전에 경매가 행해져 매수인이 매각 대금을 완납하면 저당권 말소 등기의 회복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6번에다 별표 칠까요? 이것도 기출문제 자주 나오는 지문입니다. 오다 X다. 5입니다. 이미 기출문제 여러 차례 출제된 지문입니다. 자, 7번입니다. 토지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제3자가 그 토지를 무단으로 경작한 수확기에 농작물에 미친다 안 미치다? 안 미치죠? 예, X입니다. 8번째,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에 미침으로 슬롯이 잘라요. 여기까지 맞습니다.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토지 저당권의 효력입니다. 명인방법 갖춘 수목은 소유권에 독립된 소유권의 객체가 되죠. 그럼 미쳐요 안 미쳐요? 안 미쳐야죠. 그 독립된 명인방법을 갖춘 것은 수목은 독립된 소유권의 객체 대상이기 때문에 토지 저당권과는 독립되기 때문에 미치지 않습니다. X입니다. 명인방법이라는 끈으로 이렇게 묶는다든가 페인트를 칠한다거나 명찰로 묶는다거나 이렇게 되면 관습법에서 소유권의 객체 분리 대상이 되어서 독립된 소유권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부합물이 되지 않습니다. 부합물이 아니니까 독립물이기 때문에 토지 저당권의 효력은 안 미쳐요. 9번째, 토지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존재하던 건물이 미등기 상태라면 법정 지상은 성립한다. 성립하지 않는다. 틀렸네요. 일단 저당권 설정 당시에 그 위에 토지 건물이 있기만 하면 미등기 무허가라도 법정 지상권은 성립한다예요. 법정 지상권 관법지 둘 다 성립합니다. 더 나아가서 지상물 매수 청구할 수도 있다예요. 그래서 X입니다. 10번 근저당권 이전에 부기 등기가 격려됐다. 근저당권 이전에 부기 등기가 격려된 경우에 근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에 청구되면 양도인이다. 양도인이 아니라 양수인입니다. 그 10번도 별표에서 기출문제 여러 차례 출제됐습니다. 양도인이 아니라 양수인이 되는 겁니다. X. 자, 13번 풀어볼까요? 시간은 30초입니다. 자, 13번 저당권에 관한 설명이 틀린 것은 2개가 틀려 있습니다. 2개입니다. 틀린 거 2개. 자, 1번 저당권은 경매에서의 매각으로 인하여 소멸한다. 저당권은 말소 기준 걸린 걸 알고 계신가요? 저당권, 근저당권, 가압류 이런 전부 다 말소 기준 권리가 돼요. 그래서 그게 있으면 거기서부터 다 밑에 있는 건 다 죽는 거예요. 말소 기준 권리니까 저당권, 근저당권서부터 싹 다 지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소 기준 권리예요. 소멸한다. 맞네. 두 번째, 원본 반환이 2년간 지체된 경우에 채무자는 원본 및 지연배상금의 전부를 변제해야 저당권 등기에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자, 지연배상분은 얼마까지만 주면 돼요? 1년분만 주는 거죠. 그러니까 2번 틀렸고. 3번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가 공치법에 따라 협의 수용되다. 박스 협의 수용. 협의 수용된 경우에 저당권자는 수용보상금에 대해서 물상대회를 할 수 없다. 맞네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자, 수용과 관련해 가지고 수용이 종류가 2가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재결 수용이라는 게 있다 그랬고 협의 수용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재결 수용에 대해서
이 재결 수용에 대해서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물상대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협의 수용은 뭘 보냐면 매매로 봅니다. 뭘 본다고요? 매매. 매매에 대해서는 이것은 물상대위가 되질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매매 대금이라든가 그 다음에 차임, 매매 대금이나 차임에 대해서는 물상대위가 허용되지 않아요. 그래서 협의 수용, 기출문제 여러 번 나왔죠. 기출문제 협의 수용됐다는 말이 딱 들어오면 조심하셔야 돼요. 이것은 수용보상금에 대해서 이 수용보상금에 대해서 수용보상금에 대해서 물상대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기출문제 여러 차례 줘줬어요. 그래서 물상대위가 되는 건 재결수용이에요. 재결수용. 그래서 협의 수용됐으니까 이 수용보상금에 대해서는 물상대위 안 됩니다. 그래서 5입니다. 3번 저당권은 피담보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에 담보를 하지 못한다. 5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째 저당권 설정자는 현재 부동산 소유자가 아니라면 피담보 채무가 소멸하더라도 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그랬는데 있습니다. 저당권 설정자가 종전 소유자인 경우에 저당권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그래서 2번하고 5번하고 두 개가 대상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박스 밑에 저당권의 효력입니다. 1번 저당권보다 먼저 설정된 지상권은 저당권자의 경매 신청에 따른 매각으로 매수인에게 인수된다. 먼저 설정됐으니까 선순위죠. 인수란 말은 소멸되지 않고 받아간다는 소리예요. 안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인수되지만 맞아요. 저당권보다 나중에 뒤에 있는 거예요. 나중에 설정된 지상권은 매각으로 뭐한다? 소멸한다. 5입니다. 두 번째, 가압류 등기가 먼저 된 후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 물권자인 저당권자는 가압류권보다 우선 변제받는다. 땡. 뭐라 그랬을까요? 동순위입니다. 무슨 순위라고요? 동순위. 가압류와 저당권자는 동순위이기 때문에 반땡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에서 변제 못 받습니다. X. 거꾸로 저당권이 먼저 돼 있고 가압류가 뒤에 있을 때는 어떻게 돼요? 그럴 땐 저당권자가 먼저 싹 받아가는 거예요. 먼저 전액 다 받아가는 거예요. 먼저. 자, 세 번째. 저당권보다 먼저 설정된 전세권이 있다. 그럼 살아남습니까? 저당권보다 먼저 있으면 선수니까 이거는 인수죠. 전세권이 있는 경우에 저당권자가 신청한 경매 절차에서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했다. 살아남는데 배당 요구하면 나가겠다는 뜻이죠. 네. 그래서 원래는 살아남는데 배당 요구를 했으면 나가겠다는 소리예요.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했다면 그 전세권은 매각으로 뭐한다? 소멸한다. 맞네요. 원래는 살아남는 건데 뭐 경매가 들어왔다고 재수 없다고 나간대. 사실은 뭐 재수 없는 건 아니에요. 요즘 뭐 경매가 뭐 나하고 상관없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재수 없다고 할 수는 없는데 그렇게 받는 모양입니다. 자, 그래서 배당 요구를 했기 때문에 전세권은 소멸을 합니다. 네 번째, 경매 신청 이전에 대항 요건을 구비했다. 이전이니까 선순위네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보증금 중 일정액은 저당권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보증금 일정액은 저당권자에게 우선해서 변제된다. 여기서 일정액 여기서 경매 신청 이전에 대항 요건을 구비한 주택임대차 보증금 일정액 저당권이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선 변제권이에요, 최우선 변제권이에요? 응? 최우선 변제권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최우선 변제권이에요. 어떤 거? 보증금 중 뭐라고 돼 있어요? 일정액. 보증금 중 일정액을 우선 변제받는다는 것은 최우선 변제권을 의미하는 거예요. 참, 최우선 변제권에 대해서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그걸 잠깐만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자, 서울이 1억 1천으로 있었는데, 그래, 1억 5천으로 바뀌었어요.
1억 1천으로 돼 있다가 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이게 지금 1억 5천으로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1억 5천으로 이렇게 법이 바뀌게 됐고 그 중에서 이게 3,700을 우선 변제를 받도록 돼 있었는데 이게 1억 5천 중에서 지금 5천만 원을 우선 변제 받도록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5천만 원을 최우선 변제를 받도록 이렇게 법이 개정이 됐어요. 그 다음에 과밀 억제 권역, 과밀 억제 권역인데 이 과밀 억제 권역에서 여기서 지금 1억 원이었던 것이 1억 원에 대해서 3천 지금 400으로 돼 있었는데 이게 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 이게 지금 1억 3천으로 바뀌었습니다. 1억 3천에 얼마까지 배당받을 수 있느냐 그랬더니 4,300으로 바뀌었습니다. 4,300까지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그 다음에 광역시 등에 대해서 이게 6천만 원에 6천만 원이었을 때 2천만 원을 우선 변제 받도록 돼 있었는데 이것이 법이 바뀌어서 광역시가 7천만 원에 대해서 보증금 7천만 원 중에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2,300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지역이 5천만 원에 1,700이었는데 1,700만 원이었는데 이것이 지금 6천만 원에서 2천을 받겠습니다. 6천만 원 이하일 때 2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됐어요. 법이 개정됐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서울시를 기준으로 해서 서울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1억 5천에 5천만 원, 과밀 억제 권역 1억 3천에서 4,300 이렇게. 그 다음에 광역시는 7천만 원 중에서 2,300을 우선 받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지역, 우리 포항 같은 데가 6천에서 2천만 원 이렇게 적용받고, 그 다음에 대구는 광역시니까 소액이 6천만 원 보증해서 7천만 원을 올랐고 7천만 원 중에서 2,300을 대구시에서는 2,300을 먼저 최우선 변제를 받는다 이렇게 법이 개정이 됐다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거기 지금 거기 4번에 경매 신청 이전에 대항력을 구비한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보증금 일정액은 저당권자에게 우선 변제한다. 요 내용은 지금 이번 주 토요일 날 민법 특강이 있죠? 예, 거기에 개정된 문제를 거기다 담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석 때 싹 문제를 개비해 가지고 담았습니다. 이 문제. 그래서 이번 특강 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아주 압축을 해가지고 좋은 문제로 보시면 감탄을 할 문제. 뭐 제가 뭐 없는 얘기하는 사람 아니니까 아마 보시면 감탄을 할 겁니다. 추석 때 우리 집사람한테 욕 드럽게 먹어가면서 추석 때 안 쉬고 뭐하냐 소리 들어가면서 계속 그 작업을 했습니다. 자, 5번 갑니다. 5번. 회사 근로자의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은 저당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 변제된다. 5입니다. 그 다음에 6번에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에 건물이 없었던 경우에는 나중에 건물이 축조되더라도 법정 지상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물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럼 관법지가 법정이사건 이거 발생하지 않겠죠. 나중에 건물이 축조가 되면 법정이사건이 인정되지 않는 대신에 뭐가 있어요? 일괄 경매청구권이 발생하죠. 일괄 경매청구권이. 예. 그래서 5입니다. 7번에 법정지상권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저당권 설정 시에 반드시 건물에 보존기가 되어 있을 필요하다. X. 무효가 미등기라도 있기만 하면 된다 그랬죠. 그건 법정이상권 관법지, 그 다음에 지상물 매수청구권, 미등기 무허가라도 쓰러져 가는 것이라도 있기만 하면 됩니다.
X입니다. 8번 법정 지상권이 있는 건물의 양수인은 양도인의 대지 소유자에 대한 지상권 설정 등기 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다. 대위 행사한다 그러면 다 된다고 받아들이라고 그러셨죠? 자, 거기 이 문제 14번 풀어보십니다. 14번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저당권 설정자가 박스 저당권 설정자가 저당 목적물로부터 저당권 설정 이후에 수취한 과실 전부에 대해서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틀렸네요. 자, 저당권의 효력. 자,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것은 세 개에 미쳐요. 뭐 어디 미쳐요? 부합물, 그 다음에 두 번째 종물, 그 다음에 세 번째로서 종된 권리, 종된 권리에 대해서 대지 사용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미치는 것입니다. 이게 저당권 효력이 미치는 범위, 원칙적으로 미치는 거죠. 자, 예외적으로 미치는 것이 이 두 개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외적으로 미치는 거 두 개인데 뭐냐 그랬더니 과실 수취권, 그 다음에 물상 대위, 요 두 개는 예외적으로 미치는데 어떤 경우라면 미치죠?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부터 미쳐요. 언제부터 미친다고요? 압류의 효력 발생 후. 압류의 효력 발생 후부터 미쳐요. 그러니까 과실 수취권과 물상 대위는 저당권의 효력이 원칙적으로 미치는 거예요, 안 미치는 거예요? 안 미치는 거죠. 안 미쳐. 그럼 1번은 뭐라고 돼 있냐 그러면은 수취한 뭐라고 돼 있어요? 과실. 수취한 과실이니까 과실 수취권이니까 미쳐요, 안 미쳐요? 안 미치잖아요. 미친다. 틀렸어요. 그럼 미치려 그러면 단서가 붙어야 돼요. 어떻게 단서가 붙어야 돼요? 압류의 효력 발생 후 단서가 나오지 않는 한 안 미쳐요. 1번 틀린 것이고 2번 건물의 중축 부분된 경우에 그 중축 부분이 경매 목적으로 평가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경락인은 부합된 중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못한다? 한다. 이것도 여러 번 다뤄드렸던 부분이고요. 세 번째, 구분 건물의 전유 부분에 대해서만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그 전유 부분의 소유자가 후에 대지 사용권을 취득한 경우라면 그 대지 사용권에 미치지 않는다. 여기 어디까지 미친다고요? 대지 사용권까지 미친다. 미쳐야 되는데 안 미친다 그랬으니까 안 돼. 미쳐야 돼. 틀렸고요. 4번, 건물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면 경매 넘어갔다는 소리예요. 경락인이 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락인은 건물의 소유를 위한 법정 지상권도 등기업 취득한다. 4번이 맞습니다. 그래서 법정 지상권이 있는 건물을 취득하면 등기하지 않아도 건물 소유권과 법정 지상권 두 개 다 취득하는 겁니다.
법정 지상권이 있는 건물이 경매 넘어와서 경락을 받게 되면 소유권 이전 등기 없어도 둘 다 건물에 대한 경락대금을 완납과 동시에 건물에 대한 소유권과 법정 지상권 두 개 다 취득하는 겁니다. 왜? 법정 지상권 자체가 등기가 필요 없는 거고 경매도 필요가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요. 4번이 답이 됐고 5번 저당권 설정자가 저당권자 몰래 저당권 목적물을 매각한 경우에 그 매매대금에 대해서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면 매매대금에 대해서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물상대위잖아요. 근데 제가 조금 전에 물상대위 안 되는 게 뭐가 안 된다 그랬어요? 매매대금, 차임, 물상대위 안 된다 그랬잖아요. 매매대금 나왔잖아요. 거기 매매대금 저당권 효력이 미치지 않아요. 물상대위권이 발생 안 해요. 아까 요 자리에 쓰셨다가 지워졌죠 지금? 요 자리 있었잖아요 조금 전에 아까 물상대위 효력이 발생 안 하는 거. 어떤 거라고요? 매매대금. 아까 협의 수용된 보상금은 매매대금으로 간다 그랬죠? 기출문제 여러 차례 나왔다 말씀드렸는데 협의 수용된 건 매매대금이고 여기는 지금 매각을 했습니다. 매각해서 매매대금에 대해서도 물상대위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차임에도 물상대위 못해요. 잠깐만. 매매대금이 발생했는데 물상대위를 못한다는 말은 뭐냐면 지금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 이 부동산이 팔렸어요. 부동산이 매매가 됐습니다. 매매대금이 나왔네요. 팔렸으니까 이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대금이 있습니다. 그러면 부동산이 지금 매각이 되어졌을 때 이 저당권을 말소시켰나요? 안 시켰나요? 말소 안 시켰어요. 그러니까 매매대금을 저당권자가 와서 압류할 수 없어요. 저당권이 소멸했다 안 했다? 안 했다니까요. 그냥 안고 사갔기 때문에 매매대금에 대해서 물상대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요 사람을 을이라고, 요 사람은 갑이라고 하고, 요 사람은 병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지금 이 병이 매수인이란 말이죠. 이 매수인 병을 뭐라 불러요? 제3취득자라고 하지. 뭐라 부른다고요? 제3취득자. 제3취득자가 이 저당권 말소시키고 왔어요? 안 시키고 왔어요? 안 시키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매매대금에 대해서 손댈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애우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물상대위성이 발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3번 근저당권의 효력 봅니다. 근저당권의 효력. 1번 근저당에서 담보할 채권의 최고액이란 목적물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고 날샜다. 아니라 책임의 한도액이다. 아니죠. 책임의 한도액이 아니라 우선 변제의 한도액이죠. X. 두 번째, 근저당의 경우에 채권 최고액에는 피담보 채권의 이자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5. 3번 채권액이 확정되면 그 이후에 발생하는 채권은 더 이상 근저당으로 담보되지 않는다. 5. 왜 더 이상 근저당으로 담보되지 않는다? 저당권으로 전환됐다. 자, 네 번째, 근저당권의 후순위 권리자가 없는 한 당사자는 피담보 채권이 확정될 때까지 최고액, 채권 최고액 존속 기간을 합의로 변경할 수 있고 이는 변경 등기를 해야 된다. 5. 그다음에 피담보 채권의 양도 없는 근저당권만의 양도는 무효이다. 5. 6번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그 채권의 일부가 양도되면 그 부분의 근저당권 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않습니다. X. 일부가 양도됐다, 부분 변제됐다,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이거 승계되지 않습니다. 소멸되지도 않습니다. 7번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이라면 당사자의 약정으로 근저당권을 소멸시킬 수 있다. 5. 8번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에 설정한 후에 저당 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에 현재의 소유자는 피담보 침해가 소멸된 경우라도 근저당권에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 현재의 소유자도 말소 청구할 수 있고 전 소유자도 말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8번을 몇 번 치세요. 이걸 되게 잘 놓칩니다. 학생분들이. 현재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전 소유자도 말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저당에 말소 청구 가능해요. 현재 소유자도 되고 누구 된다고요?
전 소유자도 가능해요. 전 소유자. 9번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 그 근저당권자의 원본 채권액은 경매 신청 시 확정되니까 O. 10번 실제 발생한 채권 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채무자는 실제 채권액 전액을 변제해야 근저당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으니까 O. 11번 근저당권자가 일괄 경매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건물은 토지에 대한 저당권 설정 당시 이미 존재하고 있어야 한다. 다시 근저당권자가 일괄 경매를 갖다가 청구하기 위해서는 건물은 토지에 대한 저당권 설정할 당시 이미 존재해서 X네요. 근저당권자는 그 설정 당시가 아니라 이것은 압류의 효력 발생할 당시입니다. 언제 당시라고요? 압류의 효력이 발생할 당시에. 그러면 압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경매 기입 등기입니다. 언제라고요? 경매 기입 등기입니다. 근저당권에 의해서 경매가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는 이건 몇 년 지나서 알 수 있고 1년이나 2년 지나가서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경매 기입 등기가 들어와야 압류가 발생하니까 그때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이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X입니다. 12번입니다. 근저당 설정자가 건축하여 제3자에게 양도한 건물에 대해서도 일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가 아니고 X. 3자에게 넘어갔으면 소유자가 달라진 거죠.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니까 일괄 경매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일괄 경매라는 것은 두 개, 토지와 건물을 같이 경매 집어넣는 게 일괄 경매인데 아니 건물 소유자가 다른데 어떻게 일괄 경매를 넣겠습니까? X입니다. 13번 근저당 설정자로부터 용의권의 설정을 받았다. 자, 근저당 설정자가 그 사람이 부동산 소유자입니까? 채무자입니까? 예. 근저당 설정자 채무자죠. 용의권을 설정받은 자가 건물이라도 그 자가 받은 자가 건축한 건물이라도 근저당 나중에 소유권 취득가 있다면 일괄 경매가 허용된다. 5입니다. 자, 15번 보세요. 15번 근저당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1번 채무자의 채무액이 근저당권의 채권 채권을 초과하는 경우에 채무자가 그 채무의 일부인 채권 채권을 변제하더라도 변제로서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5. 두 번째 부동산 소유자 그러면 채무자는 확정된 금액 전부를 변제해야 되죠? 네, 초과된 금액 전부를 변제해야 됩니다. 두 번째, 부동산 소유자로부터 근저당권 설정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소유자의 승낙 없이 자신의 명의로 근저당권 설정하였다면 그 근저당 설정은 무효다. 맞고. 세 번째, 근저당권은 그 설정 계약에서 약정한 확정 시기에 있어서의 채권을 담보하는 것이며 그 피담보 채권의 확정 시기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해서 연장할 수 있어요. 연장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매수인이 기망을 이유로 매매계약이 취소했다. 취소 박스. 그 매매대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설정된 근저당권은 매수인의 기망행위로 매도인에게 발생한 채무를 매도인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채무도 담보된다. 그런데 요거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자, 아니 잠깐만 피담보 채권이 담보되는 건 어디까지만 담보를 해요? 자, 봅시다. 피담보 채권이 하는 거 1번 자 피담보 채권 피담보 채권이 이 담보하는 것은 1번 원본을 다른 말로 원금이라 그러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서 이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서 위약금, 그 다음에 네 번째로서
채무 불이행, 채무 불이행에 따른 지연배상. 지연배상. 이 지연배상은 1년분에 하나는 게 아니라 채권 최고액 범위 내에서 전액담보되는 거죠. 전액담보합니다. 요렇게 4개만 담보를 합니다. 4개만. 요렇게 4개만.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매수인이 기망행위로 매도인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채무는 담보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것은 손해배상 청구로 따로 해야 돼요. 따로. 4번 틀렸고요. 5번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해서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은 그 근저당이 소멸하는 시기, 즉 매수인이 매각된 완납 시에 확정된다. 그래서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보셨고 다음 주에는 채권법을 해가지고 쭉 정리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되면은 민사특별법 일부를 좀 넣어서 하는 방향으로 일단 8페이지 정도를 맞춰서 되는 데까지 해보겠습니다. 8페이지가 넘어가면은 4시간 안에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제 강의를 쭉 해본 경험상. 자, 이렇게 하고 이번 주 토요일 날 엄청난 좋은 문제를 가지고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실망하지 않을 겁니다. 완더풀 따봉 소리가 나올 겁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했습니다.